2013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이 역전승을 거두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단 한 경기만 남았는데 진검승부가 예상됩니다. 5만 원권이 은행에서는 많이 풀리고 있는데 좀처럼 다시 환수되지 않고 지폐 흐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가 120억 원을 들여서 지은 수산물 가공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가동 한 달 만에 멈춰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청 이주자 택지 분양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분양대상자 명단이 부동산 시장에 유출돼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겠고 동해안은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구름이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단풍놀이 등 야외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늦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는 크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11도, 안동은 7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팔공산의 경우에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서 단풍 구경을 가도 좋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가 한때 오겠지만 야외 활동을 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하시는데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5만 원권의 행방이 수수께끼입니다. 은행에서는 엄청 많이 풀리고 있는데 좀처럼 다시 환수되지 않고 어디론가 묻혀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6월 5만 원권이 첫 선을 보일 때부터 부피가 적어 쓰이기보다는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5만 원권은 유통되는 양이 적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3분기까지 풀린 3조 원 가량의 지폐 가운데 5만 원권은 45%. 올 들어 9월까지 발행된 5만 원권 가운데 금융기관에 환수된 것은 26.7%에 불과합니다. 아직 100장 가운데 70장이 시중에 그대로 묻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를 통해 1조 3,618억 원의 5만 원권이 풀렸지만 다시 거친 것은 3,600억 원 남짓뿐입니다. 대구 경북의 환수율 26.7%는 전국 평균 환수율 48%보다도 크게 낮아 유독 대구 경북에서 5만 원권이 더 유통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국은행은 지역에 풀린 5만 원권의 절반이 농협을 통한 것이어서 농사용으로 많이 활용됐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영농자금 수수라든지 가축시장 거래대금 결제 같은데 5만 원권 수요가 많이 들어갔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지하경제 규모가 커서 장농이나 금고 속에 묻히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 5만 원권 흐름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2013 한국 야쿠르트 7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의 우승까지는 이제 단 1승만 남겨놓았습니다. 지난밤 대구에서 펼쳐진 6차전에서 삼성은 말 그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기적처럼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홈런 2개씩을 주고받은 두 팀의 맞대결. 한국 시리즈 첫 1회 초 선두타자 홈런과 이번 시리즈 가장 무서운 상대인 최준석의 솔로 홈런이 있었지만 삼성에게는 채태인과 박한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6회 말 채태인의 역전 투런 홈런과 7회 말 승부를 결정짓는 박한희의 석점포. 결국 승부는 6대2 삼성의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분위기를 타면 연승을 잘 가는 팀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운드에서 외국인 투수 벤덴헐크가 조기 강판됐지만 차우찬, 심창민, 권혁, 안지만, 오승환으로 이어지는 불펜은 안정감을 보이며 두산 타선을 효율적으로 묶었습니다. 내일 선발 선수는 장원삼 선수입니다. 오늘 던지 선수 주는 대기고 내일 7차전 아주 기대됩니다. 제 생애 최고 기억 남는 한국 시리즈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꼭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 1, 2차전을 내줘 실망감만 가득했던 대구구장에서 이번 시리즈 첫 승을 기록하며 3승 3패를 기록한 삼성. 결국 승부는 7차전까지 흘렀습니다. 과연 삼성이 역전 우승과 함께 홈에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오는 7일 치러지는 대입수학 능력시험에 응시하는 대구와 경북 지역 수험생 숫자가 6만 80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도 수능시험에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1,147명이 줄어든 6만 804명이 응시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12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수능은 영어 A, B형 선택에 따라 듣기 평가 문제가 달라져 42개 시험장이 A형 선택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장으로 지정됐습니다. 6일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에 첨단 전자기기 반입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수능 당일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과 MP3 등 각종 전자기기 품목에 최근 시장에 출시된 손목시계형 스마트워치의 반입을 포함시켰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카메라 기능과 전화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시험 감독관들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다면서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킨 뒤 사전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4명이 전화기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고 경북에서는 1명이 전화기를 가방에 넣어 시험을 치르다 적발돼 응시가 취소됐습니다. 도청 이주자 택지 분양 대상자 선정이 자꾸 연기되면서 이주민들이 아직까지 자신이 택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주민들도 모르는 분양 대상자 명단이 부동산 시장에 유출됐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딱지 거래를 부추긴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한 이주민이 자신이 이주자 택지 분양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분양권, 즉 딱지 거래가 가능한지 부동산 업소에 물어봤습니다. 꼼짝하라는 거라서 지금 이순위라고 개발공사에서 얘기를 하네요. 제일 마지막 최하순위가 된답니다. 9,500원 무리고. 이주민도 모르는 분양 대상자를 부동산 업소에서 가르쳐줍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아예 명단이 통째로 유출된 정황도 보입니다. 순위까지 구분된 명단이 특정 부동산에 유출됐고 해당 업자는 명단을 준 개발공사 직원에게 대가까지 챙겨줬다는 얘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명단. 이주자 택지와 함께 영농 보상자에게 공급될 생활대책용지, 즉 상가용지 수급자 안동 쪽 명단 400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습니다. 경산 개발공사 본사에서 모 직원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건네받았다. 당연히 황당하죠. 이게 아직까지 주민들이. 경북개발공사는 유출 의혹을 부인합니다. 대상자 심사 인재에 맞췄어요. 개인정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주민등록 들고 와서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는 못해준다 해줄 말이 있어요. 경북개발공사가 이주자 택지 대상자 선정을 미루면서 부지보상 시작 3년이 다 돼가도록 이주민들은 자신이 택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주 대책이 절실한 주민을 볼모로 오히려 딱지 거래를 조장했다는 비난이 도청 이전지 주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에서 쓸 수 있는 후불 교통카드 종류가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대구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쓸 수 있는 후불 교통카드에 신한카드의 후불 교통카드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구에서 쓸 수 있는 후불 교통카드에는 국민과 BC카드가 있었고 지난달부터는 NH 농협 체험카드가 추가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후불카드 종류가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늘부터 45일간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이 기간에 대구, 경북 등 주 권역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방지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중형 헬기를 이용해 산불 취약 지역 감시 활동과 공중 궤도 활동을 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인근 산림항공관리소의 진화 헬기와 지자체 임차 헬기와 공조해서 산불을 진화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가 120억 원을 들여서 지은 수산물 가공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가동 한 달 만에 멈춰섰습니다. 설비도 곳곳이 녹슬거나 부서져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덕군이 국비 등 120억 원을 들여 지은 수산물 가공센터. 오징어를 세척해 건조용으로 만드는 설비지만 처음 가동한 지 한 달 만에 멈춰섰습니다. 실제 폐수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 용량이 작은 데다 관리 소홀로 벌써 2차례나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다는 세척수 파이프도 시커멓게 녹슨 채 떨어져 나갔고 곳곳이 터져 물이 줄줄 새어나옵니다. 사용한 지가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한 보름 전부터 온 라인마다 서는 데마다 이게 지금 곳곳가 다 터져가. 잦은 고장과 불편이 이어지자 현대화 시설 옆에 어처구니 없이 예정에도 없던 재래식 작업장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영덕군이 어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자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가공시설이 멈춰서자 답답해진 어민들은 집집마다 인건비를 추가로 들여 마당에서 오징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기 안 나가지고 못 벌지. 작업장 그래가지고 못 벌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정이 이런데도 영덕군은 어민들 탓만 합니다. 관리를 그 사람들한테 우리 위임을 줬기 때문에 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군에서 뭐 관리할 것 없으면서 우리 잘못이 있다고. 어민들을 위해 지은 가공시설이 오히려 어민들을 힘들게 하는 애물단지로 변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대학교 총장 임명을 위한 학교법인 이사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직선제를 통해 대구대 총장 후보로 선출된 홍덕률 현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임명할지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종전재단 측 이사들은 직선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총장 공석 사퇴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선임된 총장 후보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 후보를 이사회가 선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 복구도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구 남구주민자치연합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성금 모금을 시작해 지금까지 1억 6천여만 원이 모였으며 다음 달 15일까지 1차 모금을 한 뒤 모인 성금을 피해 복구했을 방침입니다. 피해가 심한 3개 건물에 대해서 익명의 단체 등이 재능 기부에 나서 철거 작업과 보강 보수 공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걸을 때 두 발끝을 안쪽으로 향하고 걷는 것을 안짱걸음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42살인 다현이는 걷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잘 걷다가도 자주 넘어졌습니다. 애가 계속 걸어다닐 때 약간 까치발로 걸으면서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런 모양으로 계속 걸어다니면서 넘어져가지고 수학과 가니까 한번 가보라고 해서 그렇게 왔어요. 두 발끝을 안쪽으로 향하고 걷는 안짱걸음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가 그 원인입니다. 지금 안짱걸음을 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아이들이 무릎을 많이 꿇어 앉는다든지 W 자세로 많이 앉는다든지. 서양에서보다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안짱걸음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면 걸을 때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청소년기 키 성장통을 심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걷는 모습을 잘 살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자세 교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관절 같은 경우 스트레칭 같은 운동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기나 혹은 그 신발 안에 그 보조 신발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무릎을 꿇거나 양발을 바깥으로 해서 W 모양으로 꿇어 앉는 자세, 그리고 배에 베개를 깔고 엎드려 자는 자세는 금물이라고 전문의는 설명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유사 교원 공제회를 만들어 교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고 불법 대출을 알선해준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기소된 대한교직원 공제회 실장 4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대표인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널리 알려진 한국교직원 공제회 이름을 이용해 교직원들을 속였고 전국 교직원 4,800여 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68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신용 불량 교사들과 짜고 불법으로 635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처음 시작한 계명대 모교철학 입문포럼이 600회를 맞았습니다. 계명대 모교철학 입문포럼은 어제 600회를 기념해 계명대 성서 캠퍼스에서 특집 포럼을 가졌습니다. 어제 포럼에서는 식민주의 사관의 극복과 철학적 역사의식, 세계사적 평화 이념 등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980년 계명대 철학과에서 시작한 모교 철학 입문 포럼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 포럼으로 시민과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입문 교육을 33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은 오늘 오후 영남대학교 새마을대학원에서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제4회 대구 도시경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지역 창조산업 현황과 과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 산학연 협력 방안과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대구 도시경제 세미나는 산업경제와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여러 분야 실무 전문가를 정책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해 오늘로 4회를 맞았습니다. 제11회 대구국제 오페라 축제 마지막 주요 오페라인 바그너의 탄호이저가 오늘과 3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됩니다. 탄호이저는 여인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란 주제로 주인공들이 행복과 슬픔,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 등 사랑의 이중성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칼스루헤 국립극장이 지난 시즌 독일 현지에서 선보였던 무대와 배우들을 그대로 동원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일교차는 크게 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11도, 안동은 7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대체로 많은 상태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은 9도, 상주와 김천 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고요. 봉화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2도, 경주 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등산지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교차 역시 크기 때문에 등산 가실 때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이 많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야외 활동하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